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술자리를 나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제가 열렬히 구애한 끝에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박보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박보영처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쌍꺼풀이었음에도 큰 눈, 하얀 피부, 동글동글한 코, 그냥 모든 게 다 이뻤습니다. 여자친구랑은 4살 차이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라 직장인인 제가 나이도 많고 어려웠었나 봐요.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여자친구의 일상에 조금 다가갔고 마침내 제 여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이상형을 사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큰 다툼 없이 예쁘게 잘 사귀고 있었어요. 여친은 대학을 졸업 후 곧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는지 곧 그만두고 최근에 좀 더 좋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힘들지만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는 대학을 다닐 때보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만 일으킬 뿐 서로에게 질리거나 권태기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 때문에 여친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여친의 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그 직업에 걸맞게 늘씬하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둘이 친자매라지만 정말로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여친이 토끼 같은 느낌이라면 여친의 언니는 요염한 고양이 같았어요. 여친이 지금 여친의 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제가 사는 곳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차로도 1시간이나 걸려요. 저는 항상 데이트 후에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사한 후로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 여친을 따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서로에게 편하게 여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려곤 했습니다. 여친의 언니가 종종 집에 있어서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셋이서 잘 놀곤 했어요. 여친의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마침 동갑이기도 했고요. 어느새 우리는 친구처럼 곧 잘 놀고는 했어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제 여친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친이 사진을 한 장 보내더라고요. 점심엔 뭘 먹었는지, 오늘은 뭘 입었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내준 게 아니겠어요? 코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친은 언니 유니폼을 입어봤다면서 잘 어울리냐고 묻길래 장난하냐고 이렇게 이쁜 걸 왜 이제서야 보여주냐고 당장 믿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친은 제가 너무 좋아하자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언니가 늦게 오는데 그럼 오늘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라면 다 있는 로망 아니에요? 점심부터 흥분이 돼서 이리고 나발이고 그냥 여친에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웬걸 거래처에서 주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야근 아닌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여친에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도 조금 늦을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여친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주차를 한 뒤 여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군요. 씻느냐 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 여친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잠이 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웬걸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절 기다리느냐 살짝 잠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엎드려 있어서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친을 보자마자 전 터질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여친의 위로 올라타 그녀를 안아버렸어요. 여친도 좋은지 좀 더 몸을 제게 바짝 기대더라고요. 그렇게 뒤에서 여친을 안으면서 키스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키스한 후 자세를 바꾸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 밑에 있던 건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멈추자 여친의 언니는 그런 저를 밀치고 올라타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말리려 하자 제 두 손을 잡으며 조금만 더 이러는데 그 모습이 아찔해서 저도 이성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여친이 없는 동안 여친의 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일을 끝낸 후에 여친의 언니는 오랜만에 해서 좋았다며 근데 이제 곧 동생이 올 테니 넌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전 심란한 마음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친은 야근에 없었던 회식까지 겹쳐 이제서야 끝났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친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에 도저히 여친의 전화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은 그냥 문자만 하며 여친을 피해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러니 당연히 여친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작정 피하기만 했습니다. 여친이 결국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어요. 여친은 자기에게 실증이 난 거냐며 울며기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언니와 있었던 일은 절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친을 만나 화해의 키스를 하고 여친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여친이 잠시 들어와서 언니랑 인사도 하는 겸 쉬고 가라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만나는 것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제 여친이 여친의 언니와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여친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는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친을 데려다 주는데 마침 여친의 언니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마주쳐 버렸어요. 퇴근길인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생각나서 아찔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 반응이 재밌는지 운전석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여친을 내려주고 여친과 여친의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친의 언니의 뒤태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전 미칠 것만 같은데 자꾸 여친의 언니가 생각이 나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친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욕심인가요? 어떻게 해야 여친과도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정말 무덤까지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모든 남자의 첫사랑이 그렇듯 제 첫사랑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는데 둘 다 정말 풋풋하고 귀엽게 사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제 첫사랑은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저는 배웅마저 해주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몇 번의 편지가 오가긴 했지만 결국 몸이 멀어지더니 마음도 멀어졌었지요. 너무 사랑했던 여자라 그녀를 잊는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그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진 거지 그녀를 완전히 잊는 법은 없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그럼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현실 생활에 집중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가 없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곧 10년째네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2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정말 모든 게 탄탄대로 흘러갔어요. 제 첫사랑을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제 삶이 첫사랑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3달 전쯤 늘 있던 동창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어요. 저희 동기는 꽤 단합력이 두터워 동창회는 매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두루두루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도 거진 10년이 넘었으니 다들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도 있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충고를 구하곤 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족들도 모임에 자주 껴서 함께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는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A라는 친구가 그날따라 저는 꼭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멤버 중 하나라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모임 당일날이 되었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감이 일찍 끝나 모이기로 했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었어요. 자주 모임을 가졌던 호프집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바로 테이블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다들 일찍 오시네요. 일행 중 한 분이 벌써 자리에 와 계세요. 라고 하시는데 누구인지 의아해 할 틈도 없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요. 순간 제가 이제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서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오빠. 잘 지냈어? 제게 말을 거는 제 첫사랑은 거의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은 건 저만의 일인 듯 그녀는 아직도 맑고 하얀 피부에 도톰하고 붉은 입술, 가녀린 체구. 달라진 거라고는 제 마지막 기억 속의 그녀는 검은색 긴 생머리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였어요. 정말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자리에 앉자 그녀는 대뜸 근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을 간 뒤 쭉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집안에서 맺어준 결혼이라 결국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 후에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학 졸업 후 A가 미국에 몇 번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만나서 같이 놀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네요. 한국에 돌아온 후로는 제가 보고 싶어서 A에게 말을 하니 동창 모임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덥석 알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첫사랑이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와중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도착했고 다들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거의 그녀의 환영 파티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녀와 단둘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술도 오가면서 저도 그녀의 눈빛을 계속 마주쳤었어요.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보통 이 모임은 3차까지는 가는데 다들 첫사랑 그녀를 축하해 주느냐 들뜬 나머지 많이 마셨는지 힘들어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다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다며 다음에 꼭 다시 나오라고 그녀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술자리가 한 명 한 명 빠질 때마다 조용해졌고 결국 저와 그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이혼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건지, 아이는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 있었지만 밤이 늦어 저도 그녀를 보내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어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 호프집을 나서는데 그녀가 취한지 살짝 비틀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돼서 얼른 어깨를 잡아 그녀를 부축해줬더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오빠는 여전히 자상하네 라고 말을 하는데 술에 취해 살짝 풀린 눈과 상기된 얼굴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술을 마실 예정이라 차를 가져오지 않아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오빠, 이제는 내가 걱정이 안 돼. 나 맨날 집까지 데려다 줬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술에 취한 그녀에게 제 진심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택시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꽤 가까운 데 위치한 아주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며 올라가는데 제 품에 안긴 그녀가 너무 가녀리고 제 눈아래에 있는 그녀의 얼굴은 볼만 빨갛게 달아오른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꽉 안아주고 입 맞추고 싶었지만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 참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술에 취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 문을 대신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실 소파에 그녀를 앉히고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오빠, 나 침대 라고 말하며 칭얼거리는데 그 모습이 또 너무 귀여워서 그녀를 안아 침대로 눕혔습니다. 그녀가 어깨에 두른 팔을 더 꽉 조이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분위기는 끈적해졌고 결국 그녀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제 위에 올라타더니 굶주린 듯 키스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우린 서로의 옷을 벗겼고 그렇게 그녀의 침대는 우리들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후 잠든 그녀를 두고 저는 서둘러 집을 향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보통 모임에서 3차 후에 해산하는 시간과 비슷해서 저도 몰래 안심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잠든 아내를 보는데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죄책감까진 들진 않았어요. 그저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제 아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이 주는 안정감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제 첫사랑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못다한 얘기가 많지 않냐며 집에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고요. 집에서 만난다는 게 조금 꺼림직했지만 보는 눈도 있고 마침 집도 가깝고 해서 정말 얘기만 하려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워낙에 고급 오피스텔이라 잊을 수가 없어서 주소를 묻지 않고도 바로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렸고 그녀는 짧은 실크 원피스 슬립을 입고 절 안으며 반기는데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마저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직감했어요. 오늘도 저는 그녀의 유혹에 넘어갈 거라고. 그녀가 미리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녀의 옷차림을 신경 쓰느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그녀가 오빠 왜 이렇게 먹는 게 형편없어? 밥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가운을 벗는데 결국 이번엔 제가 참지 못하고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그녀였으니까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결국 식탁은 우리들의 침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은밀한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고는 회사에 있을 때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을 항상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아내가 요즘 퇴근이 많이 늦어진 것 같다며 걱정하자 과장이 되고 나서는 업무량이 확실히 늘었다며 돈을 많이 준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가족들이랑 보냈어요. 오히려 그녀와의 만난 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헌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평생을 그리워했던 제 첫사랑을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마냥 행복합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로 돌아온 건 정말 두 번 다신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가족만 생각하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루어낸 이 평화로운 가정 또한 지키고 싶어요. 정말 인생 최대의 고민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